당신의 길을 빼앗는 자, 그가 멘탈 뱀파이어다. 책 제목은 기운을 빼앗는 사람, 내 인생에서 빼버리세요. 지연이는 스테판 클레르제, 이주영 옮김, 위즈덤 하우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생각은 너무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았어. 사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이 책에서 명쾌하게 답해줘서 사실은 고맙다. 항상 이상했는데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 책의 저자인 정신과 의사는 그런 심리 상태를 아주 잘 쓴 것 같다. 물론 이 책이 다 맞지는 않지만 이 책을 보고 나름 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독후감이란 내가 느낀 것을 적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히려 저자가 쓴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게 더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간략하게 적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먼저 건강한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멘탈 뱀파이어다. 의심하지 마라. 함께 있을 때 자꾸 힘이 빠지고 우울해진다면, 항상 본인의 하소연을 하며 동정을 얻으려 한다면, 매사에 남을 비난하고 자기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필요할 때 연락하고 내가 도움을 청할 때 쓱 사라져 버린다면, 나의 좋은 기운만 쪽쪽 빼앗아가는 멘탈 뱀파이어는 인생에서 단호하게 밀어내라.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받아주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가차없이 버리고 가라. 타인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보면 36세 키티야. 퇴근하고 돌아오면 진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다른 자리로 옮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그 사람 때문에 그동안 기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 다니다 보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멘탈 뱀파이어는 특징이 뼛속부터 이러한 성향을 타고났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기회가 있으면 뱀파이어 본능이 작동해 주변 사람들의 길을 빠는 사람들이다. 멘탈 뱀파이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앞에서 좋은 친구인 척하면서 당신의 인맥이나 친구들을 교묘히 빼앗으려는 사람, 당신의 노하우를 야금야금 빼앗는 동료, 청소년이 된 딸을 늘 품에 끼고 같이 있으려는 어머니,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이마냥 계속 변덕을 부리는 자녀, 당신의 업무 성과를 도둑질하듯 가로채면서 살아가는 상사, 일하는 아내를 심리적으로 지치게 하는 한량 예술가 타입의 남편 등등. 그들은 여러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망성증이 있는 멘탈 뱀파이어들은 효소력이 강하다. 멘탈 뱀파이어는 말은 많이 하지만 당신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들이 말을 들어주는 것은 당신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수집할 때 뿐이다. 이들은 절대로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 남을 생각하는 척 연기할 뿐이다. 친구나 연인인 경우도 예외는 없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거나 피해를 보거나 속고 있다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강박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해 속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 세 번째, 앙심을 잘 품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네 번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말이든 고깝게 듣는 사람. 다섯째, 감성이 부족하며 합리적인 척하지만 생각이 경직된 사람. 여섯째, 망상증이 있고 자기 비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 자기 비판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 알아둡시다. 이 망상증이 있고 자기 비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확실히 멘탈 뱀파이어라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멘탈 뱀파이어는 당신의 기를 빨며 살고 싶어한다. 이들에게 기가 빨리면 전반적으로 심신이 지쳐 탈진 상태가 될 수 있다. 매번 제가 부족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항상 이해심 많은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속임수에 능하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돕는 척하지만 늘 꿍꿍이가 숨어있다. 자신의 할 일을 다하는 척하거나 당신 주변 사람에게 착한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비판한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비판할 때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고 미리 손쓰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상사라면 손쉽게 부하 직원들의 성과를 가로챌 수 있다. 부하들이 일이 쏟은 에너지를 자기 것으로 사용하며 기업의 대표라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라며 뻔뻔하게 수치 자료를 조작해 주주들의 돈을 가로챈다. 한편 이들이 부하 직원들이라면 중요한 일은 혼자 다 하는 척하며 허풍을 부린다. 또한 동료들의 고민에 동조해주는 척하며 하지만 정작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동료들이 힘들어 이룬 성과에 기대곤 한다. 포식자 성향의 멘탈 뱀파이어는 주변에 단단한 보호막을 마련한다. 이들에게 믿을 만한 보호막으로 노조가 있다. 노조에 가입하여 겉으로는 직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열심인 척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 경우 피해를 받는 것은 회사 및 노조 조직이다. 실제로 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멘탈이 틀리는 사람의 특징은 먼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과 거절을 어려워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감수성이 예민하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모든 것을 깊이 분석하기 좋아하고 직관이 매우 발달해 있다.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며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어떻게 자극을 받든 감정적, 신체적으로 더 강하게 반응한다. 다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미세한 자극도 느낀다. 기쁨, 분노, 공포, 놀라움, 실망, 연민, 충격, 슬픔, 번민, 고민, 흥분 등 모든 종류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게 표출한다. 예민한 사람은 공감도 잘한다. 예민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당사자보다 더 깊이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 길이나 지하철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잘 받고 멘탈 뱀파이어의 표적이 된다. 이들은 표적으로 삼은 사람의 긍정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방해가 되는 장애물도 그 사람에게 떠맡긴다. 멘탈 뱀파이어를 이기는 18가지 멘탈 법칙이 있다.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실천에 옮겨보자. 이 부분은 2편으로 옮겨가겠습니다.